자, 22번에 보면은 애들아 how하고 however의 구분을 하라고 했어. 그러면 쟤네들의 차이를 알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how와 however. 첫 번째 기준점이 뭐가 될까요? 우선 공통점은 있지. 공통점 뭐야? 아, 차이점만 알았어요. 여러분 문제를 풀기 위한 꿀팁만 알고 있었어요? 쟤네들의 공통점은 뒤에가 완전한 문장으로 수반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how나 however는 그치 형용사, 부사, 명사가 먼저 오고 주어 동사 형태를 낸다. 그래서 I try harder 나 열심히 노력했다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 뭘까? 자, 첫 번째 얘는 왜냐?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그래. 선생님 관계부사라고 하는 건 결국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식어꾼데 왜 명사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엄연히는 앞에 뭐가 생략된 거 얘들아? 선행사? 더웨이가 생략된 거죠. 그러면 더웨이, 하우, 하나를 합쳐서 우리가 명사로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명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however 얘는 무슨 역할? 부사절이잖아요. 그쵸? 부사절이 필요한 구간인가를 보시면 되죠. 그러면 I couldn't get it a rock. 나는 할 수가 없었다. 목적어, 목적격, 보어관계가 수동이니까 과거분사 썼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언락은 뭐야? 무언가를 풀다죠? 그래서 그것이 풀게끔 될 수 없었죠. 여기서 문이네요. 그럼 문장 다 끝난 거잖아. 목적격, 보어까지.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뭐야? 부사절에 필요하니까 뭐로 채택해주면 돼? 얘로 채택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how랑 however는 공통점 알고 있으니까 차이점으로 명사절이 필요하냐 아니면 부사절이 필요하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near, nearly. 자, 무슨 차이일까요? 차이를 알아야지 얘들아 우리가 구분을 하지. 무슨 차이야? 당연히 품사 차이죠. 문장에서 역할 차이죠. near, 여기서 무슨 역할이야? 얘 형용사도 되죠? 전치사도 되죠. 얘는 뭐야? 형용사, 부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뒤에 뭐야? window. 그러면 basi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욕조. 그럼 창문 가까이에 있는 욕조. 다시 말하면 지금 누구 말하는 거야? 그렇지. 전치사로 뒤에 있는 명사 꾸며줘서 수식어구로 만들어주는 거지. 됐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수식어구가 한 번 더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품사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서 오케이. 요거 보자. 나중에 이거 일종의 상황이죠. 엄마가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물어보셨어. 외출했다가 들어온 엄마가 어떤 내가 혼자서 겪었던 상황을 물어본 거지. what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엄마가 나한테 와가지고 질문한 거잖아. 그럼 이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거는 저 물어보기 이전의 상황이죠. 다시 말하면 came하고 ask보다 이전의 상황을 묘사하는 누구로 써줄 수 있어? 과거 완료로 써주는 게 맞지. 그래서 대과거 쓰는 문제라고 생각하셨으면 돼요. 자, 28번. 얘들아 28번 넘어가기 전에 25번 가봐. 같은 맥락에. 아까 전에 how와 however의 구분이었죠. 이번에는 what과 whatever의 구분이야. 그러면 다른 듯 엄청 똑같아. 만약에 what 어쩌고저쩌고 what절을 쓴다는 것은 무슨 절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뭔 절의 자리라는 거야? 명사절. 얘 관계대명사절로 명사 역할을 하잖아. 그럼 아까랑 똑같아. whatever는 무슨 절의 역할을 할까? 같은 듯 거의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무슨 절의 역할을 해야 돼? however처럼. 아니 방금 전에 how 무슨 절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부사절. 그런데 얘는 부사절뿐만 아니라 무슨 절 역할도 할 수 있어?
명사절도 할 수 있죠. 그러면 물론 뒤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만, 그쵸? 명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아니면 부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너네가 출제자라고 하면 명사절은 쟤네들의 공통점이야. 그쵸?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도 똑같아? 그러면 명사절과 명사절의 대결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당연히 뭐겠어? 하나는 다른 이 부사절의 역할을 물어보는 거죠. 더군다나 뒤에 봐봐. Most of, 우리들 대부분은 have to train ourselves. 주절이 나왔잖아. 그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부사절이 필요하니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번으로 이제 넘어가 보세요. 우선 얘들아, 이 표현은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A 선택지 바로 위에 to the extent 라는 뜻이고 주로 대절과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할 정도로, 뭐뭐할 범위까지 이런 뜻이야. 그러면 저 뒤에 that은 대절이니까 완전한 문장에 수반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럼 우선 주어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지 얘들아? Two observers, 두 명의 관찰자. 그리고 나서 바로 동사가 올 수 있느냐 아니면 수식어구가 올 수 있느냐. 누가 결정하는 거야? 뒤에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 있죠. Arrive at the same time. 그럼 우리는 고민의 여지 없이 바로 뭐 써주는 거야? 그렇지. 현재 분사로 이 two observer를 꾸며주는 수식어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더군다나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형태로 쓰는 것도 당연히 말이 되죠. 자, 예시로 넘어가 보자. 자, using tape measure to determine the distance javelin까지. 그럼 얘들아 봐봐. 사용하는 거 주어가 나왔어. 뒤에 동사가 있냐 없느냐로 판단하면 돼. 동사 있니? 있어. yield 동사로 무슨 뜻이야? 어떤 결과를 나타 이런 뜻이잖아. 그쵸? 양보하다 이런 뜻도 있고, 우리가 산출하다고 하는데 얘들아 산출의 결국에 어떤 결과값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그 결과값은 비슷한 결과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어. 그럼 가운데 낀 애들은 뭐야? 수식어구거나, 그치? 동사일 수도 있죠. 왜냐면 수식어구 안에 동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봐봐. 테이프로 measure, 측정하는 것을 사용해보자. 테이프 측정을 사용해보자. 그럼 이 테이프 측정을 왜 사용하는 거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걸 결정하기 위해서? 거리를.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뭐겠어? 이 거리를 수식하는 수식어구밖에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줘야 되는 거야. 더 이상의 절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면 주변인이라고 하는 건 투창이야. 뭔가 창 던지기 이런 거 알죠? 창이 이거 하는 거리 이렇게 수식어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창이라고 하는 것은 던지는 거야? 던져지는 거야?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분사를 붙여서 수동 형태로 투창이 던져지는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테이프 값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 결과값을 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리키는 대상과 우리가 명확하게 찾아야 돼. 대명사는 결국에는 내용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By comparison, 대조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보자. 자, 퍼포먼스. 누가 창을 던져서 어떤 퍼포먼스를 냈어. 창이든 뭐든. 그거의 평가는 is, 주관적인 것이다. 그렇대. 비록 정교한 점수를 매기는 규칙이 도와준다. 뭐를? 얘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되는 것을. 그럼 얘들아 어떤 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이 어떤 것은 주관적인 거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주관적이라고 얘기했던 애가 누구였어? 바로 evaluation performances. 당연히 단수니까 뭐로 받으면 돼? is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파악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자, 경찰대로 넘어가서 1, 2 자, 여기서는 우선 오답을 볼게요. 여기서도 얘들 마찬가지로 능수동의 문제나 아니면은 뭐 관계사를 채택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우선은 4번이 답이었는데 many of our belief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념들이, 그럼 만약에 supported를 여기서 동사라고 볼 수 있어 없어? 만약 이게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동사로 맞다고 한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로 사용됐어? 수식어구로 사용될 수 있어. 단 many of our beliefs에 걸리는 동사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찾아보자. By information we've received from others that we failed to question at the time.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봐봐. 우리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supported 되는 거니까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수식어구를 만들어줬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수식어구가 있는지, 동사가 필요한지, 준동사가 필요한지.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이것도 얘들아 봐봐. 주절은 President 부시 대통령이 announce 무슨 뜻이야? 발표하다 이런 뜻이죠. 아니면 누군가를 뭐 호명하다 이런 것도 괜찮아. 그러면 부시 대통령이 누군가를 호명했으면 사실 목적어가 있었는데 목적어가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대? Walk to the podium. 포디엄은 누가 이렇게 약간 연설 같은 거 할 때 올라가는 그 단을 갖다가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거든? 그럼 연단에 올라선 거야. 그러면 상황상으로 문법적으로도 이 사람은 호명이 된 거지 누구를 호명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뭐로 바꿔야 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was라고 하는 비동사 넣어가지고 수동태를 만들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얘들아 선생님 뭐 하나 물어볼게. 3번은 왜 5번이 답일까? 왜 답이야? 이걸 어떤 형태로 고쳐야 되는지 알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연아 뭐로 고쳐야 돼? 이유는 뭐야? 그치, 우선은 봐봐 얘들아. without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등장인물이잖아. 이 사람이 어떤 역경수, 이게 얘들아 역경이란 뜻이야. 뭔가 무슨 신화 속에 나오는 이름 같죠? 그런데 그 역경의 어떤 극복 뭐 이런 거겠죠? 없이는 그들은 would not be possible. 그러면 우리가 without을 볼 때 그냥 뭐가 없었다는 거구나 라고 간단히 봐도 되겠지만 without이라고 하는 건 항상 무슨 표현 대신에 쓸 수 있다고? 가정법에서 어떤 거? if절 대신에 쓸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지. 됐나요? 그럼 봐봐. 그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overshadow, 가렸어. anything, 그 어떤 것들, 얘가 그 전에 했던 거. 그럼 얘가 막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 여러 가지로. 그런데 만약에 그 역경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다시 말하면 얘는 역경을 극복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단 말이야. accomplishment가 있으니까. 근데 없다고 가정해보는 거지. 근데 얘가 성취를 이뤄낸 건 뭐야? 과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역경을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던, 다시 말하면 과거 사건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린 이걸 뭐로 봐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 그 사람이 그렇게 노력한 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런 모든 일들은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지.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주절은 우리가 무슨 형태로 쓴다? 오늘 시험 보잖아요. 무슨 형태로 쓰기로 했어? have pp. 그러니까 have pp가 맞는 거야. 그리고 의미적으로 시연이 말대로 선생님 가정법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과거 사건에 대한 서술이잖아요. 그랬을 때도 우리가 would have pp 형태로 쓰기로 했었잖아.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가정법이라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자, 얘들아 이거는 진짜 빈출이야. 우리가 그 타동사의 수동태를 살펴보면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 없고,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거는 오형식에서 수동태가 중요하다고 했었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했어? 수동태를 변했을 때 목적격 보어는 원칙적으로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하지만 목적격 보어가 이거일 땐 요거로 변한다. 뭐였었죠? 동사 원형일 때는 그치, 투부정사 형태로 변한다고 했지. 그럼 동사 원형에 사용되는 사역하고 지각동사 수동일 때는 목적격 보어를 잘 봐야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7번이니? 이거죠. 자, 그래서 비교급 쓰긴 했지만 어쨌든 여성들은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사역동사의 수동이니까
뭐뭐 하라고 목적격 보호의 의미를 나타내고 싶으면 우리는 투부정사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지. 단 얘들아,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지각동사 쓸 때 목적격 보호 현재 분사 쓰는 경우 있잖아. 꼭 동사원이 안 써도 되잖아. 그럼 얘는 얘들아 수동태로 바꾼다 해도 현재 분사 유지해 안 해? 유지해. 그래서 지각동사 수동태일 때 목적격 보호, 현재 분사는 투부정사 온다? 두 개 다 되는 거죠. 되나요? 그리고 얘들아 옆에서 요거 하나만 볼게. 자, 8번은 어떤 동사구 표현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자, 4번이 정답이었잖아요. 요거 하나만 적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require가 얘들아 of라고 하는 전치사랑 같이 사용되는 건 빈번하게 봤었지? 자, 의미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이런 뜻이야. 됐어요? 그러면 4번에 올라가서 단어의 구성은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personal 아니고 personnel 하면 무슨 뜻이야? 직원 또는 어떤 관련된 종사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A라고 하는 애한테 murderous 어떤 살인사건과 관련된 해결을 요구하다. 엄연히 말하면 A, B가 다 갖춰져 있는 거니까 우린 수동태로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법은 사실상 그치, 저런 동사구 표현 이런 것들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 나머지가 너무 근명하게 다 맞아가지고. 마지막에 10번 넘어갑시다. 자, 10번의 A부터 살펴봅시다. 자, choosing to participate in something like social media. 그러면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거 주어로 나타나 있고, 자, 뒤에 목적 없고 뭐뭐로써 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be seen 이렇게 되는 거죠. 보여질 수 있다. 목적 없어 수동태로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얘들 대동사의 문제인데, 대동사 하려면 어느 정도 앞문장에서 그치 어떤 동사가 반복되는지 볼 수 있잖아요. 자, 바로 윗문장부터 보시면 됩니다. You knowingly sacrifice anonymity, some privacy.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너는 희생시킨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절로 이어지는 거지. 그럼 얘들아, 그 as much는 그냥 뭐뭐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그래서 much가 들어갔는데 뭐뭐만큼처럼 정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much를 쓴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 뭐뭐 듯이 뭐뭐처럼의 그 접속사 as 맞나요? 맞아요. 그럼 봐봐 얘들아. 너는 익명성과 사생활을 어느 정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희생시켜야 돼. 뭐 드러내는 거니까. 이렇게. 그때 어떤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막 이런데 열심히 포스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앞에 뭐와 대응을 이루는 거야? 너는 익명성과 사생활을 희생한다. 뭐 이런 온갖 SNS에 포스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결되는 동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익명성과 사생활을 희생하는 거니까 do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문장의 동사 끌어오면 됩니다. 웬만하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and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병렬 구조로 취하면 되죠? 자, 그럼 병렬 구조로 가장 적절한 애 한번 살펴보자. 문장이 좀 길긴 하지만 접속사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했지. 마지막이니까 집중. 자, we should look beyond just crafting new set of rules for individual business, collecting, trading our information. 자, 앞에 내용을 간단히만 보자면 우리는 무언가를 뛰어넘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단순히 어떤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 넘어. 근데 이거를 누구를 위한? 이렇게.
그리고 퀄리팅부터 여기까지 뭐가 되겠어? 그렇지. 이 규칙이죠. 그래서 정보를 트레이드, 교류하거나 아니면 내용상은 이것도 맞겠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죠. 정보를 교류하거나 이걸 수집하는 개인이나 사업 또는 그런 규칙을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서 생각해야 되고 and 그리고 나서 면밀하게 그 모은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런 의미적으로 정보를 잘 모은 것을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서 생각해야 되고 모은 정보를 꼼꼼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야 해. 의미적으로 얘와 얘가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investigated 하면은 병렬 구조 되는 애들이 없죠? 그래서 네, 의미적으로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준동사 봅시다. 그래서 문장의 기초, 동사, 그리고 준동사. 그래서 우리 동사 할 때 얘들아 준동사는 했었어가지고 간단히만 다뤄봅시다. 자, 핵심 내용만 간단히 보고 확인하고 넘어가자 얘들아. 자, 준동사는 크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형태로 나눌 수 있고요. 투부정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가 따로 표시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의미상 주어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표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고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을 경우에는 오브 쓰고 나머지는 쓸 수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자, 투부정사는 어디다 갖다 쓰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앞에서 봤죠. 문장의 기초 할 때 주어 자리에 갖다 쓸 수 있고 목적어 보어로 쓸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명사 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얘들아, 이 투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자리에서 길게 사용됐을 때 일반적으로는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에 가목적어 진주어 구문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우리 독해하다가 여러 번 봤었죠? 그 첫 번째 명사, 두 번째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구. 지난 시간에 또 지지난 시간에 명사 수식어구에 투부정사 들어갔었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걸로 찾아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부사적으로 문장의 의미를 덧대주는 것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자, 가장 민감하게 사용되는 건 우리 내신 때도 그쵸? 그냥 부 쓰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쓰기로 했었죠? 근데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죠.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쓸 수 있는데 부사적으로 쓸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얘들아. 첫 번째 플러스라고 하시고요.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뭐뭐 하기 위해서 말고 어떤 뭐로? 아 맞아, 감정의 이유. 그럼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감정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비슷해. 이런 뭐뭐한 사람 같으니라고 두부정사 하다니 이렇게 써. 그럼 왜 쓴 거야? 판단의 근거.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 얘를 꾸며주는 걸 우리가 부사라고 부르죠. 바로 형용사 수식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세 개가 가장 많이 그 다음에 사용되니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애들아 기본이지? 그렇죠. 그냥 기본으로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혹시 요거 중에 모르는 표현이 있다고 하면 해석을 위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다 꼼꼼히 다 알고 있나?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예정이라 보시면 돼.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얘들아 두 가지. 의무적인 것도 있어. 그래서 어떤 일정상에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도 괜찮고 의무적으로 뭐뭘 해야 된다 의미를 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해석을 위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준동사. 동사의 표현이니까 결국에는 시제를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형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일 때? 본동사랑 똑같아. 그럴 때 우리는 그쵸 단순형 형태로 쓰면 되고
그리고 동사기 때문에 무슨 태도 있어? 능수동이 다 있죠. 그래서 만약에 태도 능동이고 앞에 있는 본동사랑 시점도 똑같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본형 써주면 되고, 시점은 똑같지만 수동이야? 그러면 to be pp라고 쓰면 되죠. 자, 완료도 진짜 많이 했다. 뭐예요? 이전일 때. 그죠? 먼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쓸 수 있죠. 그럼 이 안에서도 능동의 표현과 수동의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예시문을 보면 there is a lot of work. 그럼 is가 생략된 건데 그냥 할 일이 많이 있어. 근데 수동이니까 to be done. 그러니까 they claim, 그들이 주장했어. to have been unfairly dismissed. 그럼 얘네들이 해고를 당했고 그 다음에 이미 당하고 나서 나중에 주장한 거니까 얘보다 이전이니까 have been pp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 다음 거 넘어가서 동명사. 자, to 부정사랑 마찬가지로 주어,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보어로서 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가지로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부정형은 not이나 never 둘 다 앞에다 붙여서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요거 보기 전에 얘들아 비슷하게 여기로 넘어와 봐. 그 다음 페이지 봐봐봐. 얘도 형태 먼저 보자. 그럼 투부정사도 단순 완료이 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능수동과 단순 완료가 반영이 되죠. 그래서 형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시문 간단히 보자면 사랑을 받는 거니까 being loved gives me courage. 그 다음에 the boy was angry. 야, 걔네 화났어. 왜 화났어? 비웃음을 당해서. 그러면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비웃음을 당해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막 씩씩거리는 거. 얘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서 having been pp 형태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와서 이건 여러분 기본이죠. 투부정사가 또는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둘 다 쓸 수 있냐를 결정하는 것들은 그쵸 동사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나 얘네들은 의미 차이가 있죠. 사실은 애들 상단에는 건 거의 나오지 않고 이제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조금 라이트한 선택지를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의미 파악 열심히 하시면 되죠. 해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얘들아 분명히 의미 차이가 없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사실 보통 애들 begin, start, continue, prefer, like, love까지는 주로 hate까지 많이 아는데 저거 seize까지 같이. 그래서 투부정사 목적어 그 다음에 동명사 목적어 다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관용 표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특히나 여러분은 가끔가다 정말 디테일하게 선생님이 내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뭔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하나하나 사용되는 동명사냐 투부정사냐 이런 형태들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의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시험에 내겠습니다. 얘 의미만 낼게 얘들아. 투부정사랑 얘 의미 아까 전에 한 세트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석만 하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런 표현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중간에 중요한 단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몇 개 뚫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사 가봅시다. 자, 분사는 뭐다? 명사 소식하는 거죠. 그래서 능수동 관계 파악하고 이제 앞뒤로 수식하는 거 우리 많이 봤었고요. 특히나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는 감정을 느끼게 하냐 아니면 감정을 느끼냐에 따라서 분사 형태를 달리하고, 이건 여러분이 의미로 분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대부분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되지만 사람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뉴스가 surprising. 근데 사실 사물은 대부분 놀래킴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의 주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람은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식에 내가 놀랐어. 감정 느꼈으니까 쓸 수 있다. 그래서 각가지 감정 당연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명사로 수식하는 거 말고 보충 설명하는 거, 다시 말하면 목적격 보어로 우리 분사 진짜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기준은 뭐다? 능수동으로 구분하시면 되죠. 더군다나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관계가 수동일 때 그치 과거분사로 통일하니까 이것도 잘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되죠.
그다음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 사물일 경우는 대부분 수동 관계니까 과거 분사 형태로 써서 나타낼 수 있다. 그다음에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은 결국에는 접속사 절을 간단하게 분사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얘들아 물론 세부적으로 이게 때문인지 뭐뭐 한다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쵸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이 의무를 그냥 1차적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 구문에서 분사 형태를 좀 다르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분사는 동명탄환, 단순형, 완료형, 능수동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시면 되고, 자 우선은 총 4가지로 아까 전에 쓸 수 있겠지. 얘들아 아까 그 표에 동명사 4개가 있듯이 분사도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잖아. 그럼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이 4개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구? 요거는 생략한다. 그럼 선생님 생략하면 남아있는 애들이 주로 누구죠? 얘네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분사 없이 갑자기 문장 처음 시작에 명형 과거분사로 시작하고 주절이 이어지면 우리는 분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분사 구문이네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남아있으면 그치 오히려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의미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사 구문하고 주절 주어 다를 경우 생략할 수 없잖아. 그럴 때 그쵸 해당되는 주어 냅두고 이 주어에 따라서 분사 구문 설명해주고 다시 말하면 부사절 의미를 해주는 거죠. 비가 내리면서 나는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남아있는 주어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 with랑 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같이 쓰죠. 이건 진짜 얘들아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의미는 뭐뭐 한 채로 부대 상황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동시동작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뭐 하면서 상황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능수동으로 보면 되는데 자 100%는 아니지만 선생님 매번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뭔가 eyes and arms and legs 이런 거 나왔을 때 애들이 능수동 구분이 맨날 헷갈린다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수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눈물이 흐른 채로 그럼 흐르다는 건 자동사니까 그냥 우리가 현재 분사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의미 파악을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는 따로 풀지 않아도 괜찮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안 돼 풀자. 자, 1~3만 푸세요. 1~3. 아니 너네가 생각해보면 선생님 하자고 했을 때 그거 해요. 선생님 너무 하나라도 더 하고 싶어요. 한 적이 없으니까. 오케이. 의사는 존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1번하고 3번만 해보자. 아마 시연이는 1번 문제 풀어봤을 것 같은데 진짜 빈출로 많이 나왔던 압박감이 생기죠? 깜짝이야. 블라인드에도 올려봐. 선생님 약간 지금 한상 나온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남는 우산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가? 선생님 우산 하나 있긴 있어. 또는 양심 우산이 우리 있잖아. 양심 우산. 여기서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시연아? 여기 밑방울 있잖아. 그게 아니라 얘들아 그 집에 그 지붕에 선생님 지붕 보고 놀란 건데? 지붕 봐봐. 이건 비가 아니야. 이건 우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 온 것 같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오 뭐지? 이렇게 봤다니까. 자 아무튼 돌아오세요. 여러분 1, 3번 다 풀었어요? 자 1번의 답은 여러분이 얘기해보세요. 4번. 자 왜 그렇죠? 여기서 애들 어떤 기계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작동이 멈춘 거니까 뭘 바꿔야 돼?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뭘 바꿔야 돼? 맞아. 그래서 완전히 작동하던 것을 멈췄다. 자 3번의 답은 뭘까요? 4번 무슨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렇지. 가목적어니까 목적격 보어 뒤에 진목적어인 투부정사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나머지도 여러분 풀어가지고 근거 꼼꼼히 달아오세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서연이는 분사부문 풀어오고. 알겠지? 이렇게 5분만 쉬고 우리 7시부터 테스트 하도록